이번 시간에는 우리 표 작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보니까 이제 다음 조건에 따라서 문서를 이제 완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표에 대한 이제 조건이 5가지가 쭉 나왔고요. 출력 형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자, 이 표 안에 보니까 이제 여러 개의 이제 글씨, 그리고 숫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입력돼 있고, 선 모양도 막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셀의 색깔도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 대한 그 제목, 이런 제목을 보고 우리가 이제 캡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캡션 같은 것도 이제 설정이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표 한번 직접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이 표를 만들 때도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섹션 1번에서 수험번호 짝대기 이름으로 우리가 저장해 놓은 거 있죠? 그거 이제 불러다가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제 우리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했던 거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섹션 1번에서 만들었고, 섹션 2번에서 이제 스타일 적용시키는 거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2번 문제 이제 풀 겁니다. 그러면 2번 점하고 이렇게 써 있는 거, 그 아랫줄에다가 우리가 커서를 갖다 놓고 이제 표를 만들기 시작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이 표 출력 형태에 보니까 이 표는 여기가 이제 1행이고요. 여기가 이제 2행, 그리고 여기가 이제 3행, 그리고 여기가 이제 4행, 그리고 여기가 이제 5행이요. 이 표는 총 5행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열, 그 다음에 여기가 2열, 그리고 여기가 3열, 그리고 여기가 4열, 여기가 이제 5열, 여기가 이제 6열이요. 그래서 지금 이 표는 5행 6열로 구성된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표부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표라는 거를 우리가 한글에다가 이제 입력을 할 거죠. 그래서 입력이라는 곳에 찾아가게 되면 지금 이곳에 표라고 있고, 이곳에서 이제 몇 행 몇 열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우스를 움직여서 우리가 몇 행 몇 열인지 그걸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5줄에 6칸 이렇게 이제 만들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 아래쪽에 보니까 표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뜨고, 그 대화 상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때 표 만들기 할 때 그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T다 하고 써져 있죠. 그래서 표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표 만들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T요. 컨트롤 NT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키보드에서 일단 컨트롤을 꾹 눌러요. 누르고 있어요. 손 띄면 안 돼요. 컨트롤 키 꾹 누른 상태에서 N, T 눌러야 되는데, N하고 T를 동시에 누르는 게 아니라 N을 한번 눌렀다가 손 띄세요. N에서 손 띄고 T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제 표 만들기하고 대상자 떴죠? 그럼 이제 컨트롤 키 이제 손 띄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N 한번 눌렀다 띄고 T 누르면 된다. 그렇게요. 그럼 이제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는데, 기본값이 5행 5열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줄의 개수는 5개다, 칸의 개수는 몇 개다? 6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커서가 들어있으니까 그 아래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 아래쪽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탭키를 눌러주면 돼요. 해서 탭을 누르게 되면 칸으로 이동되고요. 여기서 이제 6이라고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ITQ 시험 볼 때는 반드시 글자처럼 취급을 해서 이 표도 하나의 글자처럼 취급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 이제 글자처럼 취급 얘를 선택할 때도 우리가 마우스로 선택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단축키가 있겠죠. 그래서 Alt키를 꾹 눌러보니까 T하고 돼 있죠. 그래서 Alt-T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5행 6열짜리 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내가 표를 만들었는데 표를 잘못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표를 지우는 방법은, 이 표에서 여기 보게 되면 이 표에 테두리 있죠. 테두리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한번 클릭을 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표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도 되는데, 여기다가 이 선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고 찍으려면 이게 또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지우냐? 표도 하나의 글자이기 때문에 이 표가 그려져 있는 그 앞부분으로 마우스를 끌고 앞으로 나가면 마우스가 화살표 모양으로 나온다고요.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게 되면 표가 전부 다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하고 NT요. 컨트롤 NT 누르고, 원래는 여기가 칸의 개수가 5개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컨트롤 NT 누르자마자 탭 한번 눌러주면 칸으로 이동되고, 그 상태에서 6이라고 써주고요. 글자처럼 취급이 체크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해야죠. 지금은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지만, 만약에 안 돼 있다 그랬을 때는 Alt하고 T를 누르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5행 6렬짜리 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축키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뭐 한 번 해보고 너무 힘들어 그러지 말고요. 반복적으로 표를 만들 때마다 처음에는 좀 서툴더라도 단축키 쓰는 거를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 게임하는 게이머 보세요. 게임할 때 보면 마우스만 쓰는 게 아니죠. 키보드하고 마우스하고 같이 이용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ITQ 시험 볼 때도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적절하게, 단축키하고 마우스를 적절하게 섞어서 쓰게 되면 훨씬 더 빨라진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는 게 제일 좋은지 그거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 보통 이제 우리의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면 첫 번째 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들이 써져 있어요. 제목들이 써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대부분 1970년이다, 2000년이다, 2020년이다, 2035년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얘네들은 숫자하고 한글하고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숫자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숫자만 있고, 여기도 숫자만 있고, 여기도 이제 숫자만 있고, 오른쪽 끝에 보니까 이제 합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합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숫자를 그냥 그대로 입력해 주는 게 아니라 한글에 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그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다.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지역 입력하고 그 밑에 거 입력하고 그 다음에 서울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게 되면 한글 썼다가 숫자 썼다가 또 한글 쓰고 숫자 썼다 한글 쓰고 숫자 썼다 한글 쓰고 숫자 썼다 한글 쓰고 또 글자 썼다가 또 숫자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숫자하고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어떻게 입력하냐? 우리가 입력할 때는 맨 처음에 이제 지역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부산 입력하고 평양 입력하고 그 다음에 청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합계라는 요 글자를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이제 종류별로 이제 입력할 거예요. 첫 번째 칸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 입력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네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요것들 숫자들끼리 싹 다 입력하고 숫자 입력하고 그렇게 이제 입력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해서 종류별로 묶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숫자를 입력할 때는 우리 키보드에 보게 되면 숫자가 위쪽에도 있지만 오른쪽에도 있죠. 위쪽에 있는 숫자를 쓰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 패드가 따로 있죠. 그 숫자 패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숫자를 빨리빨리 입력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입력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맨 첫 번째 칸에 이동해서 여기서 이제 지역이라고 씁니다. 자, 지역이라고 쓰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서울이라고 쓰고요. 또 오른쪽 이동한 다음에 부산이라고 쓰고 오른쪽, 그 다음에 평양.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우리 방향키로 이동하면 돼요. 방향키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 한번 눌러서 여기다가 이제 청진하고 입력해 주고요. 또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합계라고 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커서는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동할 때 또 왼쪽 아래쪽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지금 현재 커서는 지금 여기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오른쪽에 더 이상 칸이 없죠. 없으니까 여기로 이제 이동이 된다고요. 그래서 합계하고 글씨 방금 썼잖아요. 글씨를 방금 썼는데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붙잡고 지역 밑으로 내가 가서 마우스로 클릭을 한번 하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요. 왜? 합계라고 내가 글씨를 입력했으니까 나의 두 손은 키보드 위에 있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키보드로 작업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합계, 개자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한번 더 누르세요. 그러면 지역 밑으로 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1970년 하고 입력해 주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동한 다음에 2000년 하고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2020년 하고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2035년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이제 서울 거 데이터를 이제 쭉 입력을 할 건데 그때도 지금 내 커서가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지금 내가 서울 여기 거 입력할 거다 라고 해서 여기로 이동해서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커서가 지금 맨 마지막 줄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을 시켜요. 그럼 커서가 여기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 입력하고 올라가고, 데이터 또 입력하고 또 올라가고, 데이터 입력하고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부산 거 입력할 때는 내가 마지막에 서울 거를 입력할 거니까 커서가 지금 여기서 깜빡깜빡거리고 있겠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커서가 여기로 오겠죠.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 입력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입력하고 내려가고, 입력하고 내려가고, 입력하고, 그러면 마지막 데이터가 지금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커서 깜빡깜빡거리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입력하고 올라가고, 입력하고 올라가고, 입력하고 올라가고, 그러면 평양의 첫 번째 데이터까지 이제 입력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커서가 맨 위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입력하고, 내려가서 입력하고, 내려가고, 입력하고, 내려가고,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해서 맨 처음에 지역 밑에 거 얘네들 입력할 때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입력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거 입력할 때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부산 거는 내려가면서, 평양 거는 이제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청진 거는 내려가면서 그렇게 입력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그럼 입력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2035년까지 이제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맨 밑에 줄에서, 맨 마지막 줄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겠죠.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입력하고 위로 올라가서 963, 위로 올라가서 1,007, 그 다음에 위로 이동한 다음에 568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204, 내려가고 373, 내려가고 339, 그 다음에 내려가고 320,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347, 올라가서 308, 올라가서 277, 올라가서 98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30, 내려가서 59, 내려가서 64, 내려가서 71이요. 이렇게만 이제 입력해주면 데이터 입력 끝이요. 그리고 합계 이곳에 이제 숫자가 써져 있는데 그 숫자는 우리 한글 기능 중에 계산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거예요. 내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실제 데이터는 지금처럼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입력은 다 끝났고요. 요 표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입력을 했는데 표 바로 위에 보니까 이런 제목이 써 있다 그랬어요. 얘 이름이 우리 캡션입니다. 요 캡션도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입력할 때 입력 싹 다 끝내버리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캡션이라는 거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냐? 지금 우리가 데이터 이제 입력은 끝났고 캡션을 집어넣을 건데 캡션 집어넣는 단축키가 컨트롤 NC요. 컨트롤 NC. 컨트롤하고 N하고 C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표 1하고 아래쪽에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제목을 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우리가 딜리트 키 눌러서 다 지워버리면 돼요. 그랬더니 번호 넣기를 지울까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지움 누르고요. 계속해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해서 원래 써져 있던 표 1이라고 써져 있던 그거를 다 지우고 이제 문제상에서 제시된 그 제목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를 보니까 지금 그때 제목 캡션이 남북 주요 도시의 인구 현황 가로 열고 단위 땡땡 만명 하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요거를 똑같이 입력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자, 입력할 때 여기다가 이제 남북 한 칸 띄고 주요 도시 한 칸 띄고 인구 현황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단위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콜론 찍어주고 한 칸 띄고 만 한 칸 띄고 명 그리고 가로 닫아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입력이 끝났으면 지금 내가 캡션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요 캡션 맨 마지막에서 이제 커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그러면 어차피 캡션 안에 들어왔으니까 캡션 쓰자마자 우리가 캡션과 관련된 그런 서식을 싹 다 적용시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런 거 이제 위쪽에 있는 표 이런 거 이제 수정하다가 캡션 서식 바꿔야 되네. 그러면 또다시 이제 캡션으로 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지 말고 캡션에 들어왔을 때 맨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글씨 싹 다 쓰고 서식까지 싹 다 바꿔주고 완전히 이제 캡션에서 완전히 끝내버리라고요. 작업을. 자,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캡션은 지금 보니까 이제 표의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고요. 우리가 아까 캡션이라는 걸 집어넣었을 때 표 아래쪽에 작성이 됐죠. 그걸 이제 위쪽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오른쪽 정렬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표 전체에 대해서 표하고 캡션에 대해서 글자 모양은 도둠으로 하고요. 글자 포인트는 10포인트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둠 10포인트 이걸로 이제 수정해야 되겠죠. 자, 그럼 그거 한번 바꿔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캡션 입력이 다 끝나면 이제 캡션의 이제 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우리 거는 지금 아래쪽에 있지만 문제 그림했을 때 위쪽에 있었죠. 이 캡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표 자체에다가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치를 바꿀 때 표 속성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속성으로 들어갈 때 그때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K요. 해서 컨트롤 NK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표, 셀, 속성하고 이렇게 뜨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캡션을 바꿀 거니까 캡션이 이 두 번째 탭에 있거든요. 그럼 캡션이라는 거 찍어주고 그때 이제 캡션의 위치를 어디다가 할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찍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쪽 얘가 선택되어 있는 거고 위쪽으로 바꿀 때는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바로 설정 눌러버리면 돼요. 그랬더니 캡션이 위쪽으로 이제 이동이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축키를 이용해서 표 속성에 들어가도 되는 거고 아니면 표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단축 메뉴가 뜨는데 그때 우리가 표, 셀 속성하고 있죠. 얘를 이제 선택해도 됩니다. 얘를 선택해도 아까처럼 똑같이 떠요. 근데 되도록이면 이제 단축키를 이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캡션의 위치를 위쪽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글씨에 대해서 글자 모양 크기 바꿔줘야 되고 오른쪽 정렬도 시켜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이곳에 써져 있는 글씨를 싹 다 선택해야 되니까 컨트롤 A요. 컨트롤 A를 두게 되면 모두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글자 모양을 바꿀 거니까 Alt L이요. Alt L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글자 모양하고 뜨죠. 아까 문제에서 도둠 10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도둠하고 바로 써버리고요. 그리고 기준 크기는 원래 기본값이 10이니까 10으로 돼 있죠. 돼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엔터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글자 모양 크기 다 바꿨어요.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는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그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오른쪽 정렬 시킬 때는 우리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Shift R이요. 컨트롤 Shift R. R이 라이트. 왼쪽 정렬 시켜라. 그럼 컨트롤 Shift L. L은 왼쪽, R은 오른쪽. 그리고 가운데 정렬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키보드에서 컨트롤 Shift C 누르면 돼요. 센터 C. 해서 우리 왼쪽, 오른쪽, 가운데 정렬은 단축키 꼭 기억해 두세요. 특히 가운데하고 오른쪽을 많이 하니까 오른쪽, 가운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른쪽 정렬이 뭐라고요? 컨트롤 Shift R. 가운데는요? 컨트롤 Shift C요. 그러면 이제 캡션에 대해서 도둠 10포인트 설정했고요. 그리고 위치도 오른쪽 위로 우리가 이동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 자체에도 표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도 도둠 10포인트로 우리가 바꿀 거라고요. 자, 그럼 그 내용 한번 바꿔보자고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캡션을 우리가 방금 설정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를 붙잡고 지역이라는 거 이 글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칸까지 싹 다 범위를 쭉 드래그해서 지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글자 모양 바꿀 거니까 Alt L 눌러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또 도둠이라고만 쓰고 엔터요. 그리고 기준 크기는 10포인트로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또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이제 글자 모양 크기는 다 바꿨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우리 1번은 이제 다 끝났죠. 2번에 보니까 이제 정렬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렬할 때 문자는 가운데 정렬로 하고 숫자는 이제 오른쪽 정렬해라 그렇게 해요. 아까 가운데 정렬하고 오른쪽 정렬하는 거 봤었죠. 가운데 정렬할 때는 컨트롤 Shift C, 오른쪽 정렬할 때는 컨트롤 Shift R이요. 그러면 여기 써져 있는 문자가 얘네들도 있고요. 얘네들도 전부 다 문자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숫자예요. 그럼 내가 이거 한 줄을 범위 잡아서 가운데 정렬시키고 얘네 또 범위 잡아서 가운데 정렬시키고 얘네들 싹 다 이제 범위 잡아서 오른쪽 정렬시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3번을 정렬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싹 다 범위를 다 지정해요. 지정해서 일단은 싹 다 가운데 정렬을 먼저 다 시킵니다. 그리고 요만큼만 이제 범위 잡아서 오른쪽 정렬시켜 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만 정렬해주면 다 정렬되는 거잖아요. 얘 따로 정렬시키고 요거 따로 정렬시키고 얘네 따로 정렬시키고 이렇게 3번 하지 말고 2번만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글자 모양 크기를 바꿨기 때문에 전체 범위가 다 설정돼 있다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렬해야죠. 가운데 정렬 먼저요. 가운데 정렬할 때 컨트롤 Shift C요. 했더니 싹 다 가운데 정렬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는 이제 오른쪽 정렬하라 그랬으니까 다시 마우스 붙잡고 568부터 시작해서 싹 다 범위 잡아줘요. 왜?
합계에는 아직 데이터가 입력돼 있지 않지만 얘네들은 좀 이따가 얘네들의 합계, 실제로 합계를 구해서 숫자가 표시될 거잖아요. 그래서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R 하고 오른쪽 정렬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정렬까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니까 이제 셀의 배경, 면색을 노란색으로 바꿔라. 지금 요 부분만 우리 노란색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요것도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노란색으로 바꿀 게 지역이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이요. 요만큼만 이제 셀 배경색을 우리가 노란색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지역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우리가 셀의 색깔을 바꾸고자 하는 곳을 싹 다 범위 지정한 다음에 셀의 약자 C를 눌러주면 됩니다. 셀의 약자 C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리고 이곳에 보면 이제 채우기 하고 색 채우기 없음 하고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색이라는 거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면색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색이라는 거 찍어주고 면색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노란색을 선택하면 되는데 노란색이 지금 요 색깔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는 옆에 요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지금 우리 게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여기 우리 오피스라고 써져 있는 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그 색깔이 써져 있는 게 오피스예요. 오피스. 해서 오피스로 먼저 바꿔요. 바꾸게 되면 이제 오피스 색깔이 쭉쭉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노란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요 노란색에다 갖다 대봤을 때 지금처럼 노랑하고 이렇게 뜨죠. 그리고 RGB 숫자값 좀 보세요. RGB 숫자값을 보니까 255, 255, 0하고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답안 작성 요령을 잠깐 봤었죠. 섹션 1번에서. 그때 이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에 대해서 RGB 값이 써 있었어요. 해서 아까는 우리 기본으로 돼 있었어요. 기본에서 얘가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얘가 이제 노랑으로 색깔 이름은 뜨는데 RGB 값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 RGB 값까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해서 그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노란색이 전부 다 이 오피스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확인해서 노란색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셀 배경색 노란색 이제 싹 다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게 지금 이 표를 봤을 때 우리 선 모양 이제 지정할 겁니다. 선 모양은 보니까 이 바깥쪽 테두리 보세요. 요 바깥쪽 테두리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아래쪽,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여기가 전부 다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줄, 이 제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아랫줄이요. 아랫줄도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 끝에 요 칸은 X자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바꿀 거예요. 요거를 이제 바꿀 때는 전체 범위를 먼저 설정해서 바깥쪽에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 전체 테두리를 이중실선으로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요 제목 바로 아랫줄 요거 이제 이중실선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 칸 X자 모양으로 이제 선 모양 집어넣을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 지역부터 시작해서 다시 싹 다 전체 범위를 잡고 우리가 선 모양 바꿀 거예요. 라인의 약자 L이요. 그냥 L만 누르면 돼요. L만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뜹니다. 뜨면 여기서 선의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바꿔주고요. 이 이중실선을 이제 어디다가 우리가 지정을 할지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얘네들을 선택하기 전에 선 모양 바로 적용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체크 해제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 선 모양 바로 적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내가 만약에 이곳을 클릭하게 되면 이것도 이중실선을 바뀌어버려요. 바로바로 선 모양이 바로바로 적용된다고요. 해서 요거 체크 해제를 한 상태에서 바깥쪽을 싹 다 이중실선 바꿔주세요 라고 해서 바깥쪽이요. 바깥쪽 한번 찍어주고 설정이요. 그럼 이제 바깥쪽 싹 다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줄만 싹 다 범위 잡고요. 제목이 써져 있는 거 싹 다 범위 잡고 그 다음에 라인의 약자 L이요. L만 누르면 또 이렇게 이제 셀 테두리 배경이 뜹니다. 그러면 이때 또 이중실선으로 바꿔주고 이번에는 아랫줄 바꿀 거죠. 내가 첫 번째 줄 여기만 범위 잡았으니까 내가 범위 잡은 곳을 기준으로 아랫줄 선 모양 바꿔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을 얘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이요.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전부 다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우리가 X자 모양으로 이제 실선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칸 클릭 한 번만 해주면 요 셀만 지금처럼 이렇게 범위가 잡혀요. 요 상태에서 라인의 약자 L 또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 집어넣는 건 대각선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해서 마우스로 대각선이라는 거 찍어주고 그때 얘하고 두 개를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X자 모양으로 대각선이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 이 대각선은 이중실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종류는 실선으로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 눌렀더니 이제 X자 모양으로 대각선이 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게 4번이요. 한글에 보게 되면 이제 계산 기능이 있는데 이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에다가 합계를 구해라. 그 얘기가 지금 이곳에 합계, 요거 이제 자동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기서 서울부터 시작해서 지금 얘네들의 데이터를 싹 다 합쳐서 이곳에다가 이제 합계를 우리가 이제 구해 줄 거죠. 해서 요만큼 이제 범위 잡는 거예요. 요만큼이요. 요만큼 싹 다 범위 지정해 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블록 계산식 하고 있죠. 블록 계산식에 보게 되면 이제 블록 합계다, 평균이다, 곱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합계 구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블록 합 얘를 찍어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평균을 구해달라 아니면 곱수를 구해달라 그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때 그 옆에 보니까 단축키까지 다 써져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S다, A다, P다 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블럭의 합계가 이제 S, 썸의 약자 S, 그 다음에 블럭의 평균, 에버리지 약자 A, 그 다음에 곱, 프로덕트 약자 P 하고 그렇게 이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렇게 해서 합계다, 평균이다, 곱이다 하고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도 되지만 이것보다 우리의 단축키 쓰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합계는 S요, 컨트롤 시프트 S, 그리고 평균은 컨트롤 시프트 A요, 곱은 컨트롤 시프트 P요. 해서 지금은 제가 단축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S를 땅 하고 누르니까 지금쯤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전부 다 합계가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한 게 여기 계산 기능까지 했고요. 그 옆에 보니까 이제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 우리가 이제 캡션 기능을 이용해서 이 제목 이제 집어 넣어줬죠. 그리고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이거는 아까 다 했죠. 그러면 표 조건에 나와 있는 거 이 5가지 싹 다 우리가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문제 그림과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따로 지시사항은 없지만 우리가 표 전체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변경을 조금씩 해줄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전체 범위를 싹 다 지정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쪽으로 한번 내립니다. 아래쪽으로 한번 내리고 왼쪽으로 한 번만요. 이렇게 해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표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크기를 조정할 때는 왼쪽으로 한 번,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한 번, 그렇게 해서 전체 크기를 조금만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지역이라는 거 글씨를 막 썼는데 지금은 글씨가 다 짧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되게 길어요. 길 수도 있잖아요. 길어서 만약에 두 줄로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역하고 서울하고 요 사이의 경계선을 우리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해도 돼요. 그래서 요 사이의 경계선에다 마우스 갖다 놓고요. 왼쪽 오른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그때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지역의 칸의 크기를 이렇게 넓혀도 되겠죠. 지역의 칸의 크기를 넓히면 넓힐수록 어떻게 된다? 서울이 좁아지더라. 그리고 그때 이제 서울하고 부산하고 그 사이 경계선에 갖다 대고 서울을 크게 하면 어떻게 된다? 부산이 좁아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우스로 크기 조절할 수 있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우리가 크기 조절을 조금씩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그 모양은 출력 형태랑 비슷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표 작성할 때 사용했던 그런 단축키들이요. 우리 용지 설정할 때 F7번, 그리고 스타일 F6번이요. 그리고 글자 모양, 그리고 문단 모양 바꿀 때 Alt하고 L, Alt하고 T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정렬도 했었죠. 정렬할 때 이제 가운데 정렬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C, C가 이제 센터라 그랬어요. 센터.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은 라이트에서 R이요. 컨트롤 시프트 R, 컨트롤 시프트 C요. 그 다음에 아까 표 만들 때 우리가 컨트롤 NT라는 이 단축키 썼었고요. 그리고 이제 캡션을 우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생기는데 그걸 이제 위쪽으로 올릴 때, 위쪽으로 만들 때 컨트롤 NK, 표 속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변경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 표 속성에 들어간 단축키가 컨트롤 NK요. 그리고 표에서 우리가 선 모양을 바꾸겠다 그랬을 때는 선 모양을 변경하고자 하는 곳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L만 눌러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배경색을 바꾸겠다, 면색을 바꾸겠다 그랬을 때는 블럭 설정하고 나서 C요. C.
그 다음에 표에서 이제 합계를 구하고자 할 때, 평균을 구하고자 할 때 단축키요. 블록 설정을 먼저 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S, 컨트롤 시프트 A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거 할 때도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지만 우리가 표에서 합계나 평균을 구할 때도 컨트롤 시프트 눌러요. 그래서 같이 이제 연관지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단축키는 기억하시고 이 정도 단축키는 계속해서 우리가 표 작성할 때 계속 써먹으세요. 처음에는 좀 어색해도 쓰다 보면 적응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우리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한글 프로그램을 켜서 꼭 문제를 다 풀어보고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이 표 작성하는 것도 뭐 한 번 했어요. 한 번 했더니 막 40분이 걸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게 되면 이제 30분이 걸리고 세 번째 연습하게 되면 또 시간이 줄겠죠. 4번, 5번, 6번, 7번 연습하게 되면 시간이 더 많이 줄겠죠. 그래서 표 작성하는 거 한번 딱 강의 보고 한번 딱 만들어 보고 땡 하고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지 말고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단축키가 손에 빨리빨리 익습니다. 오늘 단축키 배웠죠? 내일 돼보세요. 기억도 안 나요. 뭐였지?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반복 연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반복 연습이. 그래서 한번 문제 풀었다고 해서 그 문제 더 이상 안 풀어. 그러지 말고 지금 방금 만들었던 표 있죠? 그거 지우고 또 만들어 보세요. 지우고 또 만들고 지우고 또 만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손에 익는다고요. 자,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세요. 우리가 이제 차트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는데 이런 차트를 만들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차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이제 표 작성한 거 있죠. 이 작성한 표를 이용해서 이 표에서 작성한 그 데이터들 있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차트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표를 잘 만들어야 표를 만들 때 이런 데이터가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이런 데이터를 내가 잘못 입력하게 되면 차트도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그때 차트를 만들 때 1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표 있죠. 표 그 내용에서 지역별로 1970년, 2000년, 2020년 이 값만 이용할 것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거는 보면은 지역 서울이다, 부산이다, 평양이다, 청진이다 하고 있죠. 우리 이 차트에서 범례 부분을 봐도 서울, 부산, 평양, 청진하고 그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서 가로축 보자고요. 가로축을 보니까 이제 1970년, 2000년, 2020년 그렇게 이제 3개가 있죠. 우리 거는 2035년도 있지만 이 데이터는 이용하지 않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연도는 요 3개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차트를 만들 때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제 데이터 범위를 지정해서 우리가 이 차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작업 한번 해보자고요. 자, 얘네들이 작업할 때도 우리가 앞에 섹션에서 하던 거 있죠. 수험번호 빼기 이름 그걸로 이제 우리가 표까지 이제 만들어 놨잖아요. 그 파일 불러와서 계속해서 작업할 겁니다. 그리고 이 한글 프로그램은 우리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픽을 우리가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글씨를 쓰거나 이제 표를 만들거나 할 때는 큰 무리가 없지만 이 한글 프로그램에서 차트를 만드는 이런 작업에서는 오류가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차트를 만들다가 중간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 차트를 만들기 직전에 바로 저장을 꼭 해놓고 차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 섹션에서 이제 표까지 만들어놨죠. 표를 다 만들었으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할 때는 이 디스켓 모양 이 아이콘을 눌러주면 되죠. 이 아이콘을 이제 클릭할 때는 몇 번 클릭해야 돼요? 딱 한 번만 클릭하지 마세요. 여러 번 클릭하세요. 왜? 한 번 누르다가 잘못 눌러서 안 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클릭해서 꼭 저장을 하세요. 내가 얘를 아무리 많이 클릭을 해도 뭐 화면상에 저장이 됐습니다. 뭐 그런 말이 안 떠요. 안 뜨는데 얘를 한번 클릭하면 클릭할 때마다 계속해서 저장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 표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지역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범위 지정해 주고요.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하고 있죠. 이 차트에서 우리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 거니까 세로 막대형 중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 이 첫 번째 게 묶은 세로 막대형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갖다 대면 누적 세로 막대형, 그 오른쪽에 또 갖다 대면 100% 기준 누적 세로 막대형 하고 그렇게 이제 제목이 뜨죠. 뜨니까 이런 제목들 잘 확인하시고 이제 우리가 차트를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해서 문제에서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그냥 묶은 세로막 대형 얘만 이제 클릭을 해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짜잔하고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차트가 만들어질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표 있죠? 표 위쪽에 이제 기본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데이터를 이제 편집할 수 있게 이렇게 창이 하나 더 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표를 만들 때 이미 작성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차트 데이터를 편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X 버튼 눌러서 이 창은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차트의 제목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우리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게 되면은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얘네들을 이용해라. 얘네들만 이용했죠. 그리고 종류는 이제 묶은 세로막 대용으로 작업해라. 그렇게 만들었죠. 그럼 이제 3번이 우리 제목에 대한 거예요. 제목은 굴림, 진하게, 12포인트 이렇게 이제 서식을 설정하래요. 그리고 그때 제목은 뭘로 써라? 남북 주요 도시 인구 현황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하라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 제목 한번 넣어보자고요. 자, 차트 제목이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 글씨 있죠? 요 글씨를 한번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제목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제목 편집으로 우리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차트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럼 여기서 이제 글자 내용을 우리가 이곳에다가 직접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남북 한 칸 띄고 주요 도시 한 칸 띄고 인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직접 이곳에다가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차트의 제목은 이제 굴림 진하게 12포인트라 그랬어요. 굴림 진하게 12포인트요. 그럼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언어별로 이제 설정해라. 한글 글꼴, 영어 글꼴하고 따로따로 설정하게 돼 있죠. 돼 있지만 여기는 우리가 아까 한글만 썼어요. 한글만 썼다고 해서 한글만 우리가 수정하는 게 아니라 한글, 영어 둘 다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옆에서 화살표를 찍어서 굴림이라는 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쭉쭉 올라가서 굴림이라는 거 찍어주고요. 영어 글꼴도 우리 굴림이요.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이제 굴림하고 나오면 굴림이라는 거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 글꼴, 영어 글꼴 둘 다 굴림으로 이렇게 변경시켜주고 그리고 진하게 12포인트라 그랬죠. 그래서 속성에 보면 여기 첫 번째 게 진하게죠. 진하게 요거 찍어주고 글자 크기는 지금 14포인트로 되는데 요거 이제 아래쪽 내려가는 거 클릭해서 12포인트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3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 게 제목 입력했고요. 글꼴, 굴림으로 이제 둘 다 변경을 시켰고 진하게 12포인트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남북 주요도시 인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갔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제목에 대해서 이제 속성을 바꾸래요. 속성을 바꾸는데 그때 차트 제목 속성은 채우기는 하향으로 하고 테두리 집어넣으래요. 그리고 그림자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해서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때 테두리는 보니까 테두리는 까만색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오른쪽 아래쪽으로 해서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채우기라는 거는 이 제목 칸 있죠. 이 칸 안에 그 채우기 색깔 면색을 우리가 하얀색으로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차트 제목 속성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오른쪽에 개체 속성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뜨면 여기 보니까 이제 채우기다 하고 써져 있죠. 그래서 채우기는 지금 요거 하얀색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고요. 그때 이제 선의 색깔이요. 선의 색은 이제 까만색 요거 이제 찍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자도 집어넣어야죠. 그림자 집어넣을 때는 요 두 번째 거요. 요 두 번째 거 이제 마우스 같은 데 보면 효과라고 있습니다. 이 효과에 들어가게 되면 그림자다, 네온이다, 옅은 테두리다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그림자 설정할 거예요. 문제에서 이제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거 얘를 찍어보면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얘만 이제 콩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차트 제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개체 속성창은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니까 이제 제목 이외에 전체 글꼴은 굴림 보통 10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그렇게 이제 처리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 범례는 지금 오른쪽에 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로축을 봤을 때 왼쪽에 이렇게 단위 10,000명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가 있죠. 이런 제목도 이제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축 제목부터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 거는 보면은 축 제목이 없잖아요. 그죠? 축 제목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축 제목을 집어넣을 때는 차트에다가 이제 구성을 이제 추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차트 구성 추가하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클릭해 주고요. 우리는 축 제목을 집어넣을 건데 기본 세로 축에다가 우리가 제목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 세로라는 거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택을 했더니 축 제목하고 이렇게 떴죠. 그러면 그때 이 제목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제목 편집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축 제목을 쓸 수 있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단위 한 칸 띄고 콜론 찍어주고 한 칸 띄고 만 한 칸 띄고 명 하고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축 제목에 대해서도 이제 서식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제목 이외에 전체 글꼴은 굴림 보통 10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얘도 이제 하나의 축 제목이죠. 축 제목은 상관없고 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제목은 우리 차트 제목 얘기하는 거예요. 차트 제목 빼고 나머지 글꼴은 굴림 보통 10으로 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축 제목 요렇게 집어넣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우리 글꼴 이제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굴림이라는 거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굴림이라고 이제 한글 글꼴 만들어 주고요. 영어 글꼴도 똑같이 이제 굴림으로 그렇게 설정해 주면 되죠. 굴림 보통 10이라고 했습니다. 굴림으로 다 설정했으니까 글꼴 크기는 10포인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죠. 그리고 속성은 보통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면 돼요. 만약에 뭔가 선택되어 있으면 체크 해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 누렀더니 단위 10,000명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축 제목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 그림 보게 되면 단위 10,000명 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가로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우리 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모양도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축 제목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축 제목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축 제목 속성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개체 속성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 글 상자의 글씨 방향을 우리가 바꾸는 거는 요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얘가 크기 및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크기 및 속성이라고 돼 있죠. 이 크기 및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 글상자라고 있고요. 글상자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글자 방향을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로로 나타내 주세요라고 해서 가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제 가로로 바꾸는 거는 개체 속성에 들어와서 크기 및 속성에 들어간 다음에 글상자 선택해 주고 글자 방향을 가로로 이렇게 이제 설정하면 되더라. 요거 이제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설정할 거 다 설정했으니까 이제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글꼴을 얘 아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얘도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게 범례도 이제 글자 모양 이제 지정해 줘야 되고요. 1970년, 2000년, 2020년 요것도 이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0부터 시작해 1200까지 이렇게 있죠. 얘네들도 이제 우리가 설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 범례부터 좀 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 문제 그림부터요. 자, 문제 그림 봤을 때 범례 보니까 범례에 지금처럼 범례가 오른쪽에 있는데 이 범례가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쳐져 있죠. 근데 지금 우리 거 보게 되면 범례는 그냥 범례만 있지 이 테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도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범례를 바꿀 거니까 범례를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글자 모양을 편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일단 글자 모양부터 바꾸자고요. 글자 모양이 들어가서 굴림 보통 10으로 바꿔주면 되죠. 해서 한글 글꼴 영어 글꼴 둘 다 우리가 굴림이라는 거 우리가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 보통 10으로 하라 그랬어요. 크기는 10으로 되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 속성은 이제 보통 모양으로 하라는데 아무것도 설정된 게 없죠.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딱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바꾼 게 굴림으로만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정 누르게 되면 이제 글자 모양 바뀌었고요.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테두리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범례 속성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범례 속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창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우리 개체 속성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뜨죠.
그때 요 첫 번째 게 이제 그리기 속성이거든요. 그리기 속성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채우기 색, 선색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선색을 이제 까만색으로만 설정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테두리가 이렇게 까맣게 들어갔죠?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테두리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개체 속성창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갑축하고 우리가 항목축의 서식도 굴림, 보통, 10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 숫자 써있는 곳부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들어가서 여기서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굴림이요. 그리고 영어 글꼴도 굴림이요. 그래서 둘 다 굴림으로 고치고 속성은 아무것도 선택된 게 없고 보통 모양 맞고 크기는 10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굴림으로만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설정이요. 그 다음에 이제 1970년, 2000년, 2020년이요. 자, 얘네들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글꼴을 전부 다 이제 굴림으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글 글꼴도 영어 글꼴도 둘 다 이제 굴림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고 크기는 10포인트 돼 있고 속성은 따로 설정된 게 없죠.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설정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문제의 그림이랑 좀 비교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문제 그림에는 이렇게 가로축에 주 눈금선이 있다 없다 없는데 우리 거는 주 눈금선이 있다고요. 자, 우리가 주 눈금선 없을 때는 지금 이 주 눈금선 있죠? 눈금선 중에서 아무거나 여기도 눈금선이 있고 여기도 있고 쭉쭉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선택하게 되면 이 주 눈금선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그냥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해 버리면 됩니다. 했더니 지금처럼 주 눈금선이 싹 다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봤더니 여기에 있는 거 이제 차트 조건에 써져 있는 거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차트의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해라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우리 출력 형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작성한 표 있어요. 이 표의 너비랑 우리가 만든 이 차트의 너비가 동일하죠. 그래서 이 표 크기에 맞게끔 우리가 차트의 너비도 이제 조절해 주면 되고, 그리고 이 표 아래쪽에 지금처럼 이 차트가 오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차트가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우리 일반 글씨처럼 취급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개체 속성으로 먼저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 위치해 보게 되면 이제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한번 선택해주고 글자처럼 취급해주고 그리고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하나의 글자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이 표 밑에 이렇게 이제 위치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너비를 이제 우리 비슷하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도표랑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조절해주고 세로 높이도 우리가 적절하게 이제 조절해주면 돼요. 지금 우리 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0부터 시작해서 200, 400, 600, 800, 1000, 1200 하고 돼 있죠. 근데 우리 문제 그림 보게 되면 0이다, 500이다, 1000이다, 1500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 이제 수정해 주면 됩니다. 요걸 이제 수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세로 높이를 조금 작게 조절해 주면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해서 이제 문제 그림과 비슷하게 요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끝이요. 그래서 우리 문제 그림에 비교했을 때 만약에 범례가 됐든 아니면 축 제목이 됐든 뭔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서 이제 조절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차트의 제목이 됐든 범례가 됐든 이런 여러 가지 차트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의 이제 크기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지 상에서 따로 지정된 건 없지만 그래도 출력 형태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해서 만약에 위치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으면 조금씩 위치, 크기 조금씩 조절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차트를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문제지랑 비슷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다면 따로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차트 작성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차트 작성이 이제 끝났으면 다 했으면 우리가 또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차트 작업을 할 때는 뭐 따로 단축키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마우스로 우리가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축키도 거의 없으니까 이 차트 작성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처음 할 때는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2번, 3번, 4번 문제 계속해서 풀다 보면은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오는 그런 기능들이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쉽게 적응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우리 ITQ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합격 비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반복 연습이요. 꼭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